CIWS는 그야말로 최후의 보루, 방패입니다. 청계급으로 형성이 돼 있어서 이 특정 운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되겠습니다. 이런 무기체계는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적이 없습니다. 예. 간략하게 그 CIWS2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CIWS2는 근접 방어 무기 체계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더, 전자광학 장치, 가장 중요한 사격 통제 장치가 들어가는 그렇게 구성이 된 체계가 되겠습니다. 함정에 설치가 돼서 다함으로 공격해 오는 대함 유도탄을 떨어뜨리는 첫 번째 임무고요. 또 한 가지는 회속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조그마한 보트, 이러한 대함 사격도 가능한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조 중인 FFX-3, 울산급 3에 최초로 탑재가 되고 KDDX, 경항모, 해군에서 건조하는 신형 함정에 전부 탑재될 예정입니다. CIWS는 그야말로 최후의 보루, 방패입니다. 나를 공격해 오는 유도탄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 목숨을 지켜주는, 함정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 방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화랑 LIG가 CIWS2를 놓고서 뭐 경합을 하고 있다. 강점 같은 게 있나요? 네네, 강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그 함포 같은 경우는 골키파 함포에 대한 상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군이 운영하고 있는 골키파에 들어가는 동일한 폭탄 장치, 포신이 탑재가 됩니다. 게다가 발사율이 4,200발입니다. 이런 무기 체계는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적이 없습니다. 예, 현재 해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골키파나 또 팔랑스, 미국하고 네덜란드에서 도입해서 사용을 했고요. 해외에서 도입해서 쓰다 보니까 정비라든가 후속 군수 지원이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개발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사격 통제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격 통제 관련한 기술을 네덜란드 탈레스로부터 이미 전수를 다 받아서 구현을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사격을 하면서 자동으로 탄착 수정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 기술도 이미 전수를 받아서 다 구현이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레이더입니다. 표적을 탐지를 하고 추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면이 360도를 다 탐지를 해서 표적이 오면 그 중에서 가장 위협이 높은 표적을 하나 지정을 해서 추적 레이더로 넘깁니다. 저 위에 있는 추적 레이더가 정확하게 정밀 추적을 해서 사격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바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추적 레이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레이더 같은 경우는 2017년에 대포병 탐지 레이더 2를 개발을 했고요. 탐지, 추적, 탄착 수정까지 이루어지는 다기능 레이더입니다. 그 기술이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국내 개발한 비슷한 체계가 있습니다. 램 유도탄이고요. 내한테 공격해 오는 유도탄을 공격하는 유도탄, 해궁이라는 게 있고요. 그거를 전력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IG 넥스원이야말로 무장 관련해서는 최고의 전문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 시스템은 고도화되는 무기체계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기술을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능동 위상배열 레이더인데, 작년 8월에 KF-CJ에 잡은 능동 위상배열 A사를 CIWS에 최적화해서 할 거고요. 전자광학 추적감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중반 윤영화급 유도탄 고속정에 함정용 ESS를 최초 탑재 전력화했습니다. 그 기술 그대로 CIW2에 최적화해서 할 거고요. 하드웨어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고성능의 사격 재원 장치를 이미 저희는 개발해서 갖고 있습니다. 표적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격 재원을 계산해야 됩니다. 표적의 방위 거리, 침노와 속력, 탄약이 어떤 탄약이냐, 그리고 주변의 기온 기압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발사를 하게 되는데, 타격을 하기 때문에 타격 재원 계산 알고리즘, 탄도 계산 알고리즘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미사일 표적 대응하기 때문에 미사일 표적 같은 경우는 대응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타격을 초탄에 명중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명중이 안 돼 있을 경우 탄이랑 표적이랑 오차를 센서가 측정을 한 다음에 해외로 오차 시스템에서 보상을 해서 보정을 한 후 명중을 시키는 그런 체계들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함포 성능 시뮬레이터랑 체계 성능 시뮬레이터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체계 성능 시뮬레이터는 지금 표적 정보를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할 수 없는 환경의 것들을 시뮬레이션해서 표적을 가상으로 만들 수 있고요. 함정 같은 경우는 날씨가 안 좋으면 항해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원 세력도 받기가 힘들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환경 정보들을 또 가상으로 입력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표적이 지금 획득이 된 상태입니다. 사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탄착 오차를 강제로 3.5도를 이렇게 준 상태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격을 하면은 빗나가게끔 강제로 하고
저희 목표는 초탄에 명중시키는 건데 네. 특정된 가치들이 바로 탄착이 명중을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형 형태가 LIG 넥스원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거랑 조금씩 다른데 피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텔스성 설계를 적용을 했습니다. 전자파의 반사파를 최소화하는 설계를 스텔스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CIW2도 마찬가지 피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용한 설계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30년간 90여 척의 전투체계를 개발해서 탑재했습니다. 이런 전투체계와 CIW2가 연동해서 통합 성능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전투체계를 잘 아는 개발해본 업체만이 통합 성능을 극대화하는데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시는 이 안테나가 KF21에 들어가는 안테나에 앞서 입증시라는 과제를 통해서 만든 A사 레이더 안테나가 되고요. 전기적인 신호를 쏘고 받고 하면서 물체를 탐지를 하게 되는데 경로 자체를 이 안테나를 1000개급으로 형성을 했습니다. 1000개라는 의미는 이 TR 블럭이라는 거를 구성을 했는데요. 4 곱하기 4 총 16개를 한 모듈 단위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 한 모듈을 60개 이상을 배치를 해서 1000개급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레이더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이 TR 모듈이 몇 개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제 좌지우지가 됩니다. 제품 자체는 국방과학연구소하고 하나시스템이 서로 업무 분할을 해서 공동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을 했고요. 과거에 TWT 같은 A사 레이더 이전 기술 보면 TWT는 아주 큰 고출력 증폭기를 한번 뻥 싸고 뻥 받고 하는 식으로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된 단점이 증폭기가 고장이 나게 되면 아예 작전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데 이 A사 레이더만의 장점은 1000개급으로 형성이 돼 있어서 일부 채널이 죽더라도 작전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평균 고장 시간이 굉장히 긴 장점이 있는 저희 제품이 되겠습니다. 내부 칩도 국산을 한 칩들인데 설계가 하나 시스템을 했을 때 기존 칩과 1대1 이상의 성능이 나온다는 것을 기술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현재 개발이 끝나고 양산 때는 이 하기 칩들을 적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전력화가 돼서 지금 해군에서 운영 중인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입니다. 8개 셀을 기본으로는 하나의 그 모듈 조립체를 표준으로 만들고 함정마다 거기에 맞춰서 전력화될 수 있게끔 개발이 됐고요. KDX3에는 지금 6개 모듈이 장착이 돼서 운영 중에 있고 FFS 함에서는 2개 모듈이 장착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 중인 KBS2 발사대는 고성능 유도무기를 적용하기 위해서 높이가 더 커진 셀을 적용하기 위해서 총 4개 셀이 하나의 모듈 조립체를 구성하는 표준 발사대를 만들고 6개 모듈까지 확장 가능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7.7m 정도, KBS2에서는 이제 더 그게 커져서 9.8m 정도 높이가. 가장 큰 핵심 기술은 저희들 한런치 방식이 함정에 적용되고 그게 판에서 나오는 화염을 밑에 있는 화염 처리 장치에서 다 받아내고 그걸 중간에 있는 용통으로 뿜어내는 그 기술이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되겠습니다. 수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함정의 운동과는 상관없이 어느 위치에서든 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360도 탄의 능력으로 해서 어느 방향으로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쏘아야 되는 방향에 따라서 함정이 그렇게 움직일 필요가 없는 게 그렇구나. 그게 장점이군요. KF21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KF21 지금 잘 되고 있고 최근에 모 언론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이야기고 전투기를 운용 중일 때도 엔진을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품을 바꾼다든지 할 때는 캐노피 떼어내고 해당하는 부품들 떼어내고 탈착을 해서 수리를 하고 다시 이렇게 장착을 하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물며 지금 이 비행기는 이제 딱 한 대 만들고 지금 2호기 조립 중에 있는데 굉장히 좀 약간 좀 악의적인 언론사끼리 이러면 안 되겠죠. 거기까지만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KF21을 응원해 주시는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간 그 영상 중에 전용우 고문님하고 할 때 성능 개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능 개량을 우리가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F-20을 지금 공부를 해서 이제 경공격기로 운영을 하는데 이 친구도 지금 운용한 지가 이제 시간이 좀 돼 가거든요. 그래서 항공 전자 장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성능 개량이 돼야 그 다음에 기술도 발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부품 단종도 막을 수가 있다. 라는 이제 필요한데 와서 이제 카이 설명을 잠깐 들어보니까 항전 장비하고 임무 컴퓨터 중심으로 해서 성능 개량을 했으면 좋겠다,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공식 소요가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라서 경험으로 봤을 때는 FA50에 대한 성능 개량이 빨리 진행이 돼야 그렇게 했을 때 수출이 지금 이제 잠시 좀 주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출이 잘 될 것 같다. 특히 FA50 같은 게 무장을 운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MLU를 다 한 이후에 공군이 필요로 하는 무장을 다시 체계 통합하는 성능 개량이 또 필요한 거죠. 앞으로 10년간은 못 쓰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이 항공기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 맞습니다. 내가 발이 좀 넓다 보니까 네네네. 내 발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그 사업 단장님이 네. 아 그러시구나. 근데 너무 동안이신데요? 그 말씀 듣고 보니까. 네. 내가 늙었다는 아니 저